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장마감 지금 1시간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2시 37분 지나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중점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 마감 1시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이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빠르고 정확하고 쉽게 일러드리는 시간이고요.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 신뢰감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시는 게 아닙니다. 직접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샵 0082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메시지 종목 3당을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종목,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 혹은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전문가분들과 함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포착 타이밍이 나왔다 라고 연락이 오면 저희는 그 지점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게 그리고 굵게 들어보는 매수 포착 신호 타이밍까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라이브 매매 타임 2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황부터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현재 2166.94포인트입니다. 0.17% 상승하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어쨌든 상승 반전엔 다시금 성공을 한 코스피고요. 더 이상 상승의 동력은 크게 보이진 않지만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 의의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중 흐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장 초반에는 2170포인트의 터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흘러내렸고요. 정오경에 2162포인트까지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저점 형성 뒤에 조금씩 올라왔고요. 2시 이후에 좀 강하게 반등이 올라와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강하게 반등이 올라왔는데 사실 지수상으로는 한 4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에 그칩니다. 하지만 지금 빨간불로 전환이 됐다라는 코스피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시각 수급 주체 개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가 잘 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459억 원 개인만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은 동시에 매도합니다. 기관은 442억 원, 외국인은 512억 원 동반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13.68포인트입니다. 0.23%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역시나 큰 폭의 상승은 없고요. 업종별로 좀 다른 흐름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610선을 요 며칠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지지선 테스트가 이미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10선 위에서 꾸준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614포인트 부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고점이고요. 이내 흘러내렸습니다. 612포인트. 하지만 위아래 보시면 1.2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란하게 움직이는 그래프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큰 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만 놓고 보면 큰 변동 없고 오늘은 업종별로 좀 순환매 혹은 업종별로 차별화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코스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 주체 보도록 하죠. 개인 기관이 사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 적습니다. 보시다시피 53억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은 209억 원 사고요. 하지만 외국인이 226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합니다. 70전 오릅니다. 1113원 70전이고요. 0.06% 상승하면서 오늘은 소폭이지만 원화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시각 특징 종목들,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1위는 아남전자, 2위 포스코,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까지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남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남전자 요 근래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8% 이상 급등이 나와주고요. 어느새 3,590원입니다. 삼성과 하만의 인수 합병을 통해서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 합병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인수 합병이 끝난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시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입니다. 오늘 철강 업종들도 굉장히 잘 가는 하루인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 30만원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27만원 이하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다시금 상승 반전하면서 오늘 28만 6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수익성 안정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수익성 안정화 기대감에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30만원을 향해 포스코는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2위 종목이고요. IT 대장주입니다. 51,200억까지 상승하는데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요 며칠 4만원대 중반까지 밀렸다가 급하게 5만원대 회복을 하면서 주가 흐름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LG 디스플레이 저희 라이브 매매 타임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IT 종목군 중에 가장 저평가돼 있고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종목이다. 어느새 3만원 넘어섰고요. 4.11%나 오늘 상승하는 모습들, 실적 기대감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거래소 시가총액 1위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210만원까지 어느새 또 이제 문턱에 두고 있는데요. 갤럭시 S8 출시 기대감 원팩 행사 있죠. 이틀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 종목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검색어 특징 종목들 6위는 LG상사입니다. 7위는 웨이포트, 기아차, 써니전자, 대적 GDS인데 6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LG상사 이야기입니다. LG상사 같은 경우에 올해 실적 전망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업들 굉장히 또 주가 흐름들이 좋은 상황이다. 이럴 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포트인데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오늘 잘 가는 날입니다. 그중에서 대장주격인 웨이포트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는데요. 자진상폐 위한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결정이 나온 뒤에 웨이포트는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기아차 소식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은 좋지 않다라고 저희가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골이 달고 조금 올라왔습니다. 0.68% 하락인데 36,000원대입니다. 역성장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락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오늘 모두 다 하락을 함께 보이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써니전자입니다.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전 대표 관련주로 대장주격인 알랩과 더불어서 양대산맥이죠. 써니전자 오늘도 4.66% 상승합니다. 대선 바람을 타고 안철수 전 대표의 경선 흥행을 등에 업고 이번 달에만 76%가 무려 상승을 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써니전자인데 대선 테마주 이 정도면은 좀 주의하셔야 될 상황이다라는 경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체크하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덕 GDS입니다. 대덕 GDS 같은 경우에는 범어 지점에 김치균 대리 어제 저희 출연을 했었죠. 화상으로 추천 종목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급등했네요. 4.65% 4년 만에 턴어라운드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에 13,500원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고요. 2시 44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인공지능에 버금가는 종목 분석의 달인 지문상. 급등주 눌림목 맥잡기의 강자 박남열. 많은 종목을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함께하는 시간 라이브 매매 타임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가능히 한데요. 보내주실 때는 종목 그리고 매수한 혹은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좀 더 원활한 상담, 정확한 상담이 될 수 있음을 저희가 미리 말씀을 해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라이브 매매 타임 출발하기 전에 수익률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들이 어느 정도로 상승을 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입니다. 오픈베이스 오늘도 거의 상한가에 근접했는데요. 무려 36.7% 상승입니다. 매수일은 3월 16일 목요일이고요.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보유 비중 80% 매도하고 나머지 비중은 20%만 가져가고 5일선 이탈 시 매도하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금융센터의 동부증권 이재호 DHP입니다. 아이즈비전 3월 13일 월요일에 매수했고요. 지금 수익률이 6.6%입니다. 4차 산업혁명 모멘텀을 형성했고요. 급등주로 태세를 전환했다고 합니다. 5,000원까지 홀딩하자라고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다음은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 신성델타테크 매수일은 3월 15일 수요일입니다. 5.1% 상승이고요. 신규 매수는 조정시 들어가자 기존 보유자는 홀딩 전략 3,500원이 돌파될 경우에는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의도금융센터 메리츠증권증권 장기환 부장인데 LG화학입니다. 5.1% 상승했고요. 3월 27일 월요일에 추천해 주신 종목입니다. 기업 실적 훈풍 및 전고점 기대가 돌파되고 목표 주가까지 홀딩하자라고 주셨네요. 자, 수익률 상승 소식들 만나봤고요. 오늘도 좋은 종목들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거두절미하고 지문상 대리 소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5종목 들어볼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대리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가지고 나온 종목은 대한해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일정 부분 좀 반등을 좀 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시클리컬 업종이 조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에 돌입이 되면서 매수세가 그렇게 세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그 벌크선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국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최근에 뭐 기관 수급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차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선 부분에서 조금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이 전고점에 대해서 돌파 여부는 조금 한 3, 4일 정도 좀 시간이 두고 좀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좀 마감을 하고요. 다음 두 번째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업종 같은 경우도 사실 대한해운이랑은 좀 비슷한 맥락으로 좀 보셔야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큰 흐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 플랜트 업종 관련된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던가 몇 주 전에 이란발 수주 모멘텀이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 당장의 실적보다는 수주 모멘텀에 집중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한국 화장품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화장품 업종을 지금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의구심이 좀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역발상 투자를 좀 좋아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국 화장품 업종에서 이익 추정치 그리고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사는 더샘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쪽 오프라인까지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단기적으로 조금 눌림목 조정을 받았을 때 13,7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한 18,000원대까지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점에서 매수 가격을 좀 도달할 때까지 좀 추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제이준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업체들 조금 좀 지지부진한 면을 보이고는 있지만 가면 갈수록 사드에 대한 분위기보다는 앞으로 1분기에 있을 프리어닝 시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그렇지만 기관들 쪽에서 코스닥 순매수 상세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으로만 좀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부 화장품 업체들은 이익 모멘텀 증가치에서 바라본다면 한국 화장품과 제이준 좀 같이 좀 관심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2중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한 종목 더 준비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종목 말씀을 드리면 네네. DHP 코리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DHP 코리아는 다들 아실 겁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인공눈물 시장 MS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고요. 아시아 생산 캐파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최근 들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인공눈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회사가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는 게 EU GMP 허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충분히 허가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2년 전에 준비를 했었던 부분이 글로벌 제약사 엘러간이라는 회사랑 수탁 계약을 준비를 했었지만 허가가 좀 안 나면서 좀 딜레이가 됐었던 부분도 올해는 다시 한번 좀 딜레이팅 받았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멀티플 좀 상승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하나만 좀 여쭤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00원 중반대부터 13,000원 박스권에서 지금 좀 오랫동안 횡보를, 올해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네네. 그래도 횡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분들 그리고 시장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사실은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지금 당장의 어떤 실적을 기대를 하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쌓인 게 좀 있나요, 그동안? 네, 일단 그 수주라는 부분 자체가 올해까지도 수주 절벽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미스터 마켓이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주식이라 함은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가고 있는 면을 그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수주 모멘텀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결국은 그 고객 선사들이 수주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부연 설명으로 들어봤고요. 박남일 부장님. 네, 부장님 5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고, 기다리다 지쳤네요. 예.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네이버를 좀 소개시켜드리고요. 네이버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관련해서 최근에 그 인공지능 플랫폼 클로바를 올 여름에 출시 예정이라고 오늘 신문에 나왔죠. 최근에 5일간 외국인들이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음봉 1개 이상 나면 매수하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음봉 매수를 계속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1만원, 손절가 76만원 제시해드립니다. 두 번째 현대건설이고요. 해외 수주 기대감으로 인해서 중동발 수주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음봉 2개 발생 시에 매수하시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저께가 1차 매수가가 되겠죠. 매수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오늘부터 해서 3분봉 추가 매수가 3분봉이 그러니까 음봉이 3개 더 나면 매수가를 다시 한번 제시해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수한 다음에 보유관 좀 해놓고 그리고 이후에 주가 움직일 때 다시 AS 해주겠습니다. 세 번째 링네트인데요. 빅데이터 분석 능력이 부각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세 번째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음봉 매수를 지난주에 이 시간대 말씀드렸고요. 다음날 4,650원대 음봉 매수가 가능했고요. 수익률 13.4% 발생됐을 때 이번 주 월요일날 목표가 5,300원 근접했기 때문에 30% 차익 실현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70% 보유 관점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매수가 제가 시초가 대비해서 음봉 매수 발생되면 매수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침에 매수 20% 담았다가 50% 매도해라고 그랬기 때문에 30%만 가져가는 관점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1,000만 주 넘어갔기 때문에 대단히 거래량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50%는 차익 실현하고 30%만 가져가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DSC 인베스트먼트인데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국내 12 창투사입니다. 이 창투사가 빅데이터 관련해서 그런 기업에 투자했다는 그 기사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레벨업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 기대감도 있지만, 동사는 그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13억 정도 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폼이 큰데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 DSC 인베스트먼트를 어떻게 하냐면, 음봉이 3음봉 날 때 한 번, 그리고 놔둡니다. 그 다음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또 에이스 해줍니다. 다섯 번째 DPC인데요. 이거는 현재가 매수가
들어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진행합니다. 인공지능 플랫폼 아당 개발사인 솔트룩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인공지능 플랫폼 아당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못 들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의 그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를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SKT에서 어저께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17조 투자하겠다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SKT와 협업 가능성이 굉장히 큰 회사가 DPC인데요.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 기반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이 가능한 인공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솔트룩스의 스틱 인베스트먼트에서 지분 25%를 보유했는데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DPC가 100% 보유하기 때문에 DPC의 자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기서 동사가 스틱 인베스트먼트에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시고요. 또 그 DSC 인베스트먼트처럼 창업 초기 기업 투자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괜찮다. 또 하나는 그 대성헬텍의 2대 주주인데요. 이 DPC가 제가 대성헬텍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대성헬텍 지분을 55% 갖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계산하면 어저께 종가가 기준이에요. 656억 정도 차익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이 주가에 아직 반응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솔트룩스의 그 아담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의 그 가치는 지분 가치 따지면 8천억 정도 추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8천억 더하기 656억 더하면 8,600억 정도입니다. 근데 이 동사가 시총이 1,700억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dengi 상당히 좀 잡담화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현재가 매수를 추천해드리고요. 현재가 매수가 안 되면 종가 매수를 권해드립니다.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 3,500원을 대시해드립니다. 현재가 4,015원 정도인 DPC 종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보자라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부장님 문자 상담 하나 하고 가도 될까요? 네. 네네. 7002번님께서 필링크라는 종목이고요. 4,430원에 지금 30%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목표가 좀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어때요, 이 종목? 필링크 그 일봉 차트 잡아 올려주실래요? 자, 일봉 차트 올려주셨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그 메모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네요. 그 거래량 찍어드립니다. 2월 14일날 거래량이 370만 주 거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보면은 3월 2일날 거래량이 230만 주 거래가 됐죠. 그리고는 거래량이 찔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동종목은 밑에서 대량으로 매집해놓고 거래량 돌아다니는 물량만 잡아가서 올라가는 물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요. 주봉상으로도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져가자. 올라가는 포인트는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무선 통신 그런 기반 쪽으로 해서 아마 모멘텀 부하자라 말씀드리고요. 물론 실적은 안 좋습니다. 모멘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아드립니다. 이 동종목은 실적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목표가 6,000원, 2차 목표가 6,500원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1차 목표가가 생각보다 높네요. 6,000원, 6,5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좋은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002번님. 박남일 대리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 5종목 듣고 와서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지대리님 5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시젠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금 주식이라는 거는 오늘 당장 올라가는 것도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 최근에 글로벌 시장 보면은, 물론 이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오바마 케어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헬스케어 업종들을 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분자진단 글로벌 ODM 업체로서 세계 기술력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슈를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제약사 OEM 업체들과 계약을 거의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올해부터는 영업이익단에서도 굉장히 매출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이라는 게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단에서는 올라가지만 주가는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을 제거를 한다라고 할지언정 지금 현재 가격은 굉장히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저점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지지는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 박스권 구간에 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매수 관점으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ISC입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 방송했을 때 ISC 계속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는
기본적인 이제 러버 타입 소켓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전공정 부분에서 마무리 단계에서 지을 때까지 반도체의 타입 자체가 굉장히 많이 고도화가 되게 되면은 그만큼 테스트 소켓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ISC 같은 경우는 리누공업과 같이 여자 동종업계에서 경쟁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FO, PAP라는 기본적인 전공정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종목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좀 올라오고 있는 반면에 실적은 조금은 좀 미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3분기부터는 확실하게 좀 턴어라운드가 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인터플렉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애플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제품 마케팅 싸움이 돌입을 했습니다. 전일 애플사 같은 경우가 주가가 한 2% 정도 올라갔고요. 전체적인 IT 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인터플렉스나 BH나 이러한 FPCB 업체들 2분기 이익 모멘텀이 사상 최고치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대형주랑 중소형주랑 좀 키 맞추기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소형주 안에서 IT 업종을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추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60일선 깨지 않고 중기 흐름은 굉장히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점에서 봤을 때 꾸준히 홀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서울옥션입니다. 일단은 이틀 전에,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홍콩 경매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대했었던 것보다는 시장의 평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는 3월 달에 서울옥션이 홍콩 경매를 처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매년 지속적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1분기 영업이익단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 4분기에 이연택 실적도 1분기에 다시 연결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바닥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W게임즈 가지고 나왔습니다. W게임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셜 카지노 플레이어 중에 글로벌 탑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계속적으로 좀 종목에 대해서 좀 추적을 해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 모멘텀은 5만 원 이상 좀 보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한 3만 7천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진입 가격은 지금 현재 진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에서도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표이사가 얘기한 부분은 M&A입니다. 그래서 현금 4천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글로벌 마켓쉐어 5%를 차지하려면 일정 부분 M&A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M&A가 된다면 시가총액 1조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WK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자체는 지금 요 며칠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38,000원대부터 39,000원대까지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전고점이 43,000원이거든요. 네. 전고점 10%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지만, 분석하신 대로라면 시가총액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퍼나 PBR이나 새롭게 좀, 지적을 받을 텐데, 어때요? 이거 매수가 지금 당장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가격대는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 단기적인 어떤 플레이를 하는 부분은 어떻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기업의 어떤 배경이라던가 이런 기업의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 기준으로 게임사에서 가장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입니다. 컴투스가 지금 한 10배 정도 거래가 되는데, 네. 지금 9.1배 정도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 기준으로 제일 싸게 거래가 되는 회사고, 그리고 저번 주에 사실 기업 탐방을 다녀왔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활은 올해 M&A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만 잘 된다면 주가는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시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갈게요. 네. ISC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부분보다 지금 1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지금 급등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좋다고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고 지금 당장 들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동안에 많이 낙폭이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어떤 테크니컬 관점에서 200일선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점으로 200일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금 매수를 해볼 의향이 있으신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 19,100원 정도 대가 사실 200일선 딱
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자. 아무래도 이제 어제도 5% 가까이, 오늘도 5% 가까이 급등, 이틀에 5%씩이면 이게 또 복리기 때문에 10%가 넘어가는 또 수익률입니다.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남일 부장님 지금 연결이 잠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문자 상담을 하나 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PS텍이라는 종목 지문산대님 혹시 문자 상담 가능할까요? 네네, 가능합니다. 네, 6621번님의 문자 상담이고요. PS텍 6,130원. 비중이 높네요. 40%인데 손절을 못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진단을 좀 부탁드린다라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회사 자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좀 부족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기업이 어떤 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성을 봐야 되고 단기적인 어떤 테크니컬적인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 손절을 못 하셨으면 그 부분은 사실은 투자에 실패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보게 되면 매출도 그렇지만 영업이익 단에서 역성장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반등시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손절을 할 때는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반등이 좀 나오면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신 뒤에 매도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옳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박남일 부장님과 또 5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종목 올라와 있는데 DPC 상담이에요. 5859번님께서 네. 지금 매수해도 되냐고 하셨는데 부장님, 네. DPC 조금 전에 저희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DPC 한번 또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예. 매수에 아까 지금 보다가 지금 한쪽에 그 영상이 꺼져가지고 지금 전화 통화로 연결하는데요. 그 DPC가 지능정보산업협회 회장의 솔트룩스 대표 이정일 씨가 지금 마킹하고 있고요. SK텔레콤에는 지능정보산업협회 주관사로 SK텔레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DPC가 갖고 있는 그 아담 플랫폼에 대해서 SK텔레콤에서 누구라는 그거는 그 스피커는 사람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음악 틀어줘와 같은 음성 명령을 수행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아담 플랫폼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나이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면 71세 만으로 70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학습과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스피커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은행에서 인공지능 뱅킹에 협업을 한 회사가 솔트룩스와 협업을 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매수가 당연히 가능하고요. 오늘 눌림목이 완성이 되면 이 동종목은 4,200원 넘어갈 때 거래량 한 60만 주 정도 갖고 15%를 띄울 수 있게끔 매집이 되는 상태죠. 자, 일봉 차트 잠깐 띄워보실래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일봉 차트 설명을 드릴 때가 메모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2월 23일 날 230만 주가 거래됐고요. 3월 14일 날 120만 주 거래가 됐고 중심값이 3,900원입니다. 근데 이틀 전 3음봉으로 음봉 3개 발생시켜가지고 매물을 왕창 출회시켰죠. 이 부분은 7개월, 6개월 전에 물려있던 가격대가 오늘 어제도 나왔고요. 전형적인 개미할기진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및 종가 공략주로 강력히 좀 추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가 3,5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 이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회사는 솔트룩스가 국내 최초이고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지분 가치가 8,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강력히 좀 추천해 주는 바입니다. 네, 매수 오늘 종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마이크 잡으신 김에 부장님 5종목 바로 가도록 하죠. 네, SK텔레콤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네. 인공지능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그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라는 그 인공 스피커가 히트 예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동사는 인공지능 정보산업협회 주관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이러니카도 상당히 많이 빠지는데 오늘 음봉 계산해서 음봉 매수를 종가로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음봉이 2개가 더 났을 때 3음봉 때 매수하는 거로 한번 권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코리아 FT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코리아 FT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매출 확대 기대감에서 제가 한번 벌써 2주째 오늘같이 한번 3주째 말씀드렸는데요. 4주 동안 음봉 11개를 발생시켜서 개매할기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목표가 7,000원 근접 시에 50% 차익실현 하락해서 50% 보유관점 개시했습니다. 50%는 매도했고 50% 갖고 있었죠. 근데 2주 전에 45% 수익이 났고 지난주 이 시간대에 추가 매수는 음봉이 3개 날 때 한번 매수하라 그랬고요. 그날이 한번 나왔고요. 5음봉 매수는 이번 주 월요일날 매수 접근해서 양봉 짧게 났고요. 그래서 재정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2차 수익률 13.7% 발생했는데 이 동종목은 오늘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거래량 도출시켰기 때문에 한 번 또 흔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봉 매수를 한번 1차 공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음봉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1음봉에서 한 번 더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신성델타테크입니다. 신성델타테크는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공급사이기 때문에 LG화학이 신고가 가면 신성델타테크 자동으로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외에도 LG전자의 전기차 부품 납품사이기 때문에 보이서 말씀드렸고요. G6 스마트폰의 듀얼 카메라 모듈 탑재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모멘텀 발휘될 수 있다.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오늘 자율주행 소나타 현대차와 협업해서 그 사업 목적의 추가 내용이 오늘 그 주총 안건으로 통과됐습니다. 오늘 11시에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무인 자동화 설비 제조를 사업 목적에 추가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율주행용 소나타 그 현대차 협업해서 2년 전에 만들었던 그 당사자 수석 엔지니어가 사내 이사로 영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지금 현재 눌림목이 발생되고 거래량이 좀 줄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7개월, 8개월 전에 물려있던 물량이 최근 1일 동안 80만 주, 60만 주, 40만 주, 최근 10만 주 내외로 양봉 출현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따라서 매수가를 현재가 매수해드리고요. 못하신 분은 종가 매수를 좀 강력히 공부해드립니다. 목표가 6,000원, 손절가 2,850원을 제시드립니다. 지금의 그 흐름은 신성델타테크같이 기업이 좋은 기업들만 간다는 거 눈치채실 필요가 있다. 마지막 삼성전기인데요. 듀얼 카메라 확대 적용 기대감에 의해서 외국인 매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기관들이 5일째 매도를 했다가 이틀 전에 이틀간 또 매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종목은 음봉을 이용해서 매수하지 않으면 물리수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음봉 매수를 권해드리고요. 오늘부터 해서 음봉 3음봉 때 한 번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에이스 해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을 잠시 부장님 넘어가신 것 같은데 LG화학도 한번 짚어주시죠.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매출 확대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자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늘 막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하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음봉 매수 벌써 진행이 됐고요. 또 동종목은 최근에 기관에서 매수 진행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 목표가 34만 제시해드렸고 손절가 25만 9천을 제시해드렸는데 음봉 매수를 할 때는 요 종목은 오늘부터 해서 2음봉 날 때 한 번 매수하고 다음 주에 또 요 가격대에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종목 들어봤고요. 지문상 대리님 5종목 한번 가볼까요? 네. 펩트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 제약사들을 좀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펩트론 가지고 나왔는데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약효 지속성 펩타이드라는 그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국내 최대 제약 바이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PT304라는 게 있는데요. 한미약품이 에페글라타이드라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한미약품과 조금 약간 동일한 제형의 약효를 2주 그리고 4주 제형으로 만들 수 있는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VC들 대상으로 해서 유상증자 3자 배정이 들어갔었고요. 그만큼 지금 최근 들어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충분히 기대가 돼가고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 파이프라인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보다는 현재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섹터가 너무나도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분할 매수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SK 하이닉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 주가가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은 너무나도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전일자 미국장에서도 인텔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 그리고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너무나도 고무적인
지속적으로 신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밖에 거래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삼성전자 대비해서도 디스카운트 요인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간다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거의 라지캡이기보다는 이제는 그 멀티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메가캡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다른 세컨티어 쪽으로 좀 많이 눈을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이닉스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일단 정고점을 계속 좀 경신을 하려고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 한 54,900원 충분히 좀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근당 보시면 올해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 가장 많은 이익 모멘텀과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이루지 않을까. 특히 상반기는 매출 그리고 하반기는 파이프라인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권 상단에서 제약바이오 많이 무너졌을 때 여전히 실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약품보다 종근당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 가격은 좀 지금 11만 원 정도 되는데 한 10만 8천 원 정도 때 좀 매수를 해보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14만 원 정도 때까지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C넥스입니다. MC넥스 최근 들어서 주가 움직임이 그래도 조금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IT 부품 쪽으로 좀 자금 유입이 기관 쪽이나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관점, 그리고 업황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IT에 대한 본업은 여전히 좋고 전장 부품 쪽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동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매출은 특히 올해 1분기는 조금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C넥스 매수 목표 가격은 한 27,0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한 28,8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EM텍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제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도 그동안 너무 많이 소외를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그 스마트폰 스피커나 리시버 좀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TV 모니터 안에 들어가는 이제 스피커까지 좀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많은 좀 디스카운트 요인을 받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 모멘텀 충분히 좋아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 한 16,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EM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수가하고는 약 한 9% 정도 괴린이 있어요. 11,000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는데 12,000원이거든요. 지금 가격이. 기다립니까 좀? 네,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 200일선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횡보했다가 200일선을 돌파했었던 부분은 너무 발빠르게 따라가기보다는 조금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남일 부장님. 네. 5종목 또 가볼까요? 네. 대성 혜택을 좀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요거 세 번째 소개시켜드린 거죠.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커넥트카 매출 증가 기대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요 동종목 소형주 중에서 좀 보시자 말씀드렸고요. 요 동종목은 음봉 매수를 권해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DPC 대성혜택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성혜택을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산텔레콤입니다. 프리미엄 와이파이 장비 납품 선수에서 국내 1위인데요. 동종목은 KT 평창 동계올림픽 시범 사업에 프리미엄 와이파이 장비가 납품이 됐고요. SK텔레콤에도 납품이 됐죠. 여기 지금 그 KT 평창 동계올림픽 시범 사업에 어떤 것을 납품했냐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버스 운행 중에 버스 기사가 핸들 놓고 있는데 자동으로 가면서 드론이 따라가서 운전기사에게 물건 배송한 장면 기억나시죠? 이 부분에서 슈퍼 와이파이 대신에 프리미엄 와이파이 장비, 5G용 장비가 좀 납품이 돼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회사 그 모편을 통해서 비행기 내의 안테나나 공영 통신 시설과 자동으로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해서 아마 자율주행 기업과 협업 기능 가능 기대감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지금 수혜지로 지금 거론되고 있죠. 여기 무슨 얘기냐면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활주로로 내려갈 때
그 암기가 많이 낀 경우 기장이 조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조정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보시고요. 급등의 맥점은 4,050원 돌파할 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이 동종은 현재가로 매수를 권해드리고요. 종가 매수 강력히 추천해드리고요. 목표가 5,500원, 손절가 3,200원인데요. 지금 어제 49만 주 두 달 전에 물려있던 개인 물려있던 매물들이 그저께 상당분 출회됐기 때문에 올라갈 때 상당히 가볍게 올라갈 겁니다. 따라서 4,050원까지 왔다 갔다 할 때 단타 치지 마시고 물량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 L전자를 말씀드리는데요. 전장 부품 매출 가시화로 인해서 G6 스마트폰 흥행 돌풍이 인다라고 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가전부분 실적 비대 이상은 나타나면 스마트폰에서 적자폭 줄기 난다면 1분기 호실적 당연하게 생각되죠. 그래서 지금 현주가 싸 보이는데요. 동종목이 지금 일봉상으로 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L전자는 음봉을 이용해서 매수하시되 지금으로부터 음봉 두 개가 날 때 매수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매수하지 마시고요. 음봉이 한 번 더 발생이 될 때 음봉의 중심값에서 그 반 정도만 매수하시는 건 하고 다음 주에 또 AS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논하다 그러면 66,500원까지 한번 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 미래나노텍인데요. 미래나노텍은 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냐면 램스 마이크로칩에 대해서 수주 기대감이 살아있는데 동종목은 제가 이전에 거래량 670만 주 발생될 시에 수익률 27.5% 낮기 때문에 50% 보유지 않은 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0% 보유 관점을 가져가시대요. 요거는 나머지 50% 갖고 있다가 음봉이 지금 5개 진행 중이거든요. 음봉이 7개 발생될 때 한 5% 매수를 하시고요. 그랬다가 양봉이 돌아서는 순간에 5%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 말씀드립니다. 왜? 코리아 FT 모양을 보시면 아마 그 해답을 얻을 것이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음봉 매수 및 간방 지속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FST인데요. FST는 과거에 제가 한 6번에 걸쳐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반도체 소재 공급 확대 기대감에서 오늘 좀 폭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에 좀 너무 많이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지 마시고 음봉이 3음봉 났을 때 한 번만 매수하시고 그리고 5% 이상은 매수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림폭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종목 쭉 들어봤고요. 기산텔레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저희가 매수포착대 부장님께서 기산텔레콤 말씀해 주시고 오늘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당장 뭐 당일에 그 급등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이 근처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네, 그거를 일봉 차트 잠깐 올려보실래요? 네. 일봉 차트 올리기 전에 주봉 차트부터 먼저 한번 올려주세요. 보시면 주봉 차트를 보면 그 7개월간의 그 음봉 11개 출현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현재 보면 캔들상으로 지금 다 올라가 있는데 거래량이 15만 주, 20만 주 정도로 거래되면서 줄고 있죠. 자, 일봉 차트 잠깐 올려보십시오.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개미핥기 식으로 거래량이 최근에 49만 주 났다가 지금 최근에 또 보면 어제 그저께 보면 20만 주 내외로 물량을 눌러놓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호가의 거래량 매도가 많이 있고 매수 창구도 밑에 있죠. 근데 오늘 15만 주 내외로 10원, 20원, 30원밖에 안 빠집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매도 호가가 자기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거짓 매도 물량을 걸어놓고요. 밑에서 매수를 받기 위한 어떤 자기적인 그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일반 개인들의 물량이 거의 소진되기 때문에 나오는 물량이 없는 거 확인되면 주가가 이게 4,1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급등의 맥점이 거기서 발생되겠죠. 그래서 4,000원까지는 물량을 놓치지 마시고 단타 치지 마시고 가져가십시오 말씀드리고요. 요 종목은 과거에 제가 코리아 FT 급반전할 때 바로 전날 제가 3일 전에 한번 해드렸죠. 그러니까 3일 전 후에서 주가가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물량 좀 가져가시고요. 요 동종목은 뭐하고 같이 보셔야 되냐면 통신사의 5G용 그 장비를 납품한 회사는 국내에서는 얘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아이러닉하게 보지 마시고 물량을 좀 잘 보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산텔레콤까지 들어봤고요. 문자 상담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344번님의 문자 상담이고요. 삼성전기 71,000원에 20% 지금 비중으로 가지고 계신데 오래전에 이 가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매도하고 싶으시다라고 답답하신가 봐요. 이제 거의 뭐 그 부분까지 오는 69,000원 왔는데 지문상대님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삼성 전기만 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IT 부품 쪽 너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삼성전자로만 자금이 쏠렸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지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종목 쏠림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전기나 하이닉스 쪽으로 좀 대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나도 그동안 좀 많이 행보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동평균선이라던가 추세선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빠르면 1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부터도 좀 뭐 7만 원대는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7만 1,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으니까요. 이런 말씀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3시 26분이 지났습니다. 박남일 부장님. 네, 예. 기산텔레콤 내일 급등하면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박남일 부장과 함께했고요. 지금 시각 말씀드린 대로 3시 26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흐르고 있습니다. 2166포인트에서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0.13%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전강 후 약인 것 같은데 또 후반에는 좀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끝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장 초반에 2170포인트 부근까지 움직였다가 2162포인트까지 정오경에 빠지고 다시금 올라오는 코스피 지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어떨까요? 여전히 개인만이 삽니다. 개인이 402억 원 사고요. 기관이 161억 원 팝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빨간불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자동차 3위가 모두 안 좋습니다. 15만 6천 원대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 한국전력도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상승하고요. 포스코가 오늘 철강화학 시크릿컬 업종이 오늘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어느새 28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갔네요. 삼성물산도 오늘 상승하고요. 현대모비스 신한지주는 하락합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613.35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0.17% 상승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결국에 종가에서는 상승폭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은 어떤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장 초반에 고점, 저점을 찍고 있었는데 이제 장 후반에 614포인트 부근에서 이제 고점 형성을 마지막에 하면서 전략 후 강 쪽으로 이제 코스닥은 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과 기관이 사고요. 외국인은 팝니다. 개인이 95억 원, 기관이 86억 원 각각 순매수하고 외국인은 173억 원 팝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목은 외국인이 오늘 매도를 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좀 막는 모습들이고요.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결국에 하락하네요. 9만 원대 초반에서 횡보하는 모습들 오늘도 보여주고요. 카카오 하락 그리고 보합권에서 다시 상승권으로 올라옵니다. 400원 상승하고요. CJENM은 상승해서 다시 하락하면서 8만 5천 원 이하에서 거래가 됩니다. 레디톡스가 오늘 강하네요. 44만 2,900원까지 상승하면서 4% 급등 나오고요. 로엔도 9만 원 터치를 하면서 좋은 흐름들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한번 볼까요? 코미팜 오늘 2.84%. 오늘 코미팜 상승하다가 결국에 하락하네요. SK모트리얼즈도 상승해서 하락 쪽으로 지금 방향 틀었고요. 컴투스도 상승하다가 지금 약부합권으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GS홈쇼핑도 전일까지 좋은 흐름 이어가다가 오늘은 3.5% 좀 낙폭이 있는 상황입니다. 홈쇼핑 내수 관련주들 굉장히 좋았고 GS홈쇼핑 대장주였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으면서 22만 원대 초반까지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바이로메드 그동안에 8만 원대 중반까지 밀리면서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 8만 5천 원대 찍고 지금 9만 원대로 급하게 또 올라와주는 모습. 어느새 9만 1,1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2.13%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10위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3월 29일 수요일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오늘장 마감이 됐고요. 일단 양 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문상 대리와 함께 마감 시황 간략하게 짚어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장? 근데 오늘 생각보다 너무나도 좀 긍정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견조하죠, 의외로. 예. 네, 생각보다 근데 조금 전일 미국장 같은 경우는 사실 금융 섹터 같은 경우나 철강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그동안 많이 조금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었던 친구들 좀 많이 빠졌지만 오늘 보면은 오늘 대부분 시클리컬 업종들은 제대로 못 갔고 반대로 중소형 테크 업종들이 좀 많이 올라가서 네네. 좀 긍정적으로 좀 마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시황 개괄적으로 한번 들어봤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내일장 전략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167포인트 정확하게 끝났네요. 3.69포인트 상승하면서 끝났고요. 코스닥은 613.63포인트, 1.35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85전 상승한 1114원 85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엔달러는 110.27엔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해외 선물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해외 선물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연구소 올대퓨처 골드스탁 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경제지표냐 트럼프냐라는 이야기로 이야기 나눠본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오랜만에 미증시가 반등다운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미리 다 예상을 좀 해드렸었죠. S&P가 61선에서 반등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말씀해 드렸고, 월가에서도 며칠 동안 이렇게 주춤거리는 조정 이후에 이 트럼프 케어가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떤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많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 속에서 일단 세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마 4월 8일 날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기대감으로 증시가 강세를 보여줬고 그 증시의 강세를 단순하게 그냥 미증시만 올랐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아시아 증시에도 그러한 여운이 쭉 이어졌다라는 거가 일단 단기적으로 어떤 모멘텀, 특히 이제 3월 말 우리 보통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역할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과연 어제 하루에 강세를 보였었던 미증시가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은 오늘 하루, 어제 하루 상승하고 다시 빠질 것이냐, 여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오늘 화면에 제가 올려드린 거를 보면 영국 파운드화를 좀 올려드렸습니다. 하드 브렉시트라는 얘기를 하죠.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가 이제 오늘부터 본격화되는데요. 우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탈퇴를 하게 됨으로써 불거지는 여러 가지 손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점들, 거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좀 많은데, 파운드화의 급락 또 달러 인덱스의 반등을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어떤 영국에 대한 문제가 시장의 어떤 침체적인,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약세를 좀 불러들일 수 있는 역할이지만, 우리가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한 하드 브렉시트가 시행된다라고 해서 그로 인해서 어떤 시장이 밀려 내려가거나 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운드화의 하락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그동안에 하락을 보였었던 달러들의 약간의 어떤 반등 이런 것들 좀 봤었을 때에 일단 일시적으로 시장은 좀 조정권에서 반등권으로 좀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많이 빠져서 거의 99 이하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 이렇게 반등을 보여줘서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다시 100선 근처까지는 반등의 여력이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흐름은 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트럼프의 세제개혁 이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이라도 주춤주춤거리면서 상승을 좀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GDP도 있고 오늘 밤에는 원유 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트럼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완전하게 시장에서 사라진 거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시장이 좀 더 갈 것이냐, 아니면은 경제 지표로 인한 어떤 재료적인 측면으로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관점에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드려봤고요. 어제 제 기준에 나름대로 제가 이 시간대에 설명을 드릴 때마다
이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제는 S&P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이렇게 매수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2355자리까지 갈 자리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2355가 이 자리입니다. 여기고요. 2360을 갔다가 다시 2350 초반까지 오고 다시 현재 2355를 가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동안에 내려왔었던 이러한 그 하락 기운이 양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본다면 2370, 75 정도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목표는 충실하게 채워졌지만 외려 지금은 단기 반등 구간에 조금 더 연장선에 있어서 주춤거리고 눌러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매수를 좀 더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반면에 S&P가 하락을 하게 되면 항상 제가 10년 국채 얘기 드렸죠. 10년 국채는 124.12 이하까지 내려갈 거다라고 했는데 124.06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완전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S&P는 반등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동안에 연일 올라왔었던 지금 제가 30분 차트인데 120분 차트를 보여드리면 연일 이렇게 올라왔었던 10년 국채는 앞에 고점에서 넘지 못하고 이렇게 매도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은 추가적인 즉 오늘 흐름에 있어서는 골드나 10년 국채 같은 경우 반등이 조금 이제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 좀 나올 텐데 이렇게 반등을 조금 보인다면 매도 전략으로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 보통 이제 상승은 시간을 먹는 게임이다. 하락은 빠르게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S&P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급하게 못 올라가겠죠. 일시적인 재료가 나왔을 때는 가파르게 움직였다가 주춤거리고 차익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매수는 시간을 먹는 게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10년 국채는 우리 금리 지표를 자주 보여드리게 되는데 금리 지표가 2.35 정도 가까이 갔다가 빠르게 올라오잖아요. 지금 앞에 고점에 부딪히는 모습이지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금리 지표와 10년 국채하고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봤었을 때 현재 이 어제 새벽까지 오늘 아침에 거의 한 아시아 기준 10시 정도까지도 약세를 보여줬는데 이 약세를 보인 이후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걸쳐 있는 흐름이지만 항상 지지와 저항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매물을 소화하면서 일정 부분 가야 되고 오일 같은 경우는 지수 영향도 있고 달러 영향도 있고 원유 재고 영향도 있어서 오늘은 상승을 좀 더 이어갈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신용국채라든가 골드 선물 같은 경우는 이 차트는 골드 선물인데 이들은 연일 올라갔던 거에 1달러 정도의 하락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많이 빠졌다는 것 때문에 반등 매수가 들어온다면 이는 매도 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는 기회를 많이 주지 않죠. 긴가민가하는 어떤 의심 속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지표라든가 아니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보통 사이클이 일정하게 충분히 주어질 수 있는 사이클을 다 줬기 때문에 며칠 정도 한 당분간은 10년 국채나 골드는 매도 쪽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금연구소 올대표 쪽 골드스탁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장 일정들 짚어드리도록 하죠. 내일 오전 10시 3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등을 포함한 13개의 사안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같은 날 현대중공업은 회사 분할에 따른 변경 상장으로 거래가 정지됩니다. 현대중공업의 거래 정지 기간은 5월 9일까지입니다. 또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상 대비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30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4분기 국내 총생산 확정치를 발표합니다. 미국은 경제 성장률을 3차례에 걸쳐 예비치, 추정치, 또 확정치로 발표합니다. 내일장 주요 일정들 살펴봤습니다. 지표 발표도 있는 것 같고요. 국내 굵직한 정치 이슈도 또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일장 전략도 저희가 한번 세워봐야 될 텐데 어떤 전략으로 임하면 좋을까요, 대리님? 아까 일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주 랠리보다는 지금은 중소형주 쪽에 다시 한번 좀 눈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모든 이제 일단 시장 참여자들도 조금은 생각이 같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제는 라지캡이 아니라 메가캡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수의 상승 부담감은 충분히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또 타이밍이 1분기 프리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뭐 컨센서스 상회하는 섹터는 사실 지금 IT 밖에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테크 IT 업종들 다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테스나 오늘 움직임 좋은 원익 IPS, 그 OLED 장비주들 그리고 기초 소재들까지 전체적으로 바스켓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앞으로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다시 한번 좀 잡아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들 개괄적으로 한번 세워봤고요.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살펴본 종목 중에서 내일장에 한번 살펴보면 괜찮겠다라는 많은 종목을 봤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가장 좀 발빠르게 좀 움직일 만한 종목들은 MC넥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모멘텀이라 함은 결국은 삼성전자 갤럭시에 대한 그 벤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지금 풍문으로 좀 들리는 얘기는 1분기 실적 너무나도 좀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좀 하고 있는 본업 말고 그리고 신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차량용 이제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2017년부터 이제 미국에서 후방 카메라나 전면 카메라에 대한 의무가 지속적으로 좀 주마다 좀 달라지고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매출이 좀 확대가 되면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MC넥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매수 어느 정도 가격이 하면 괜찮아요? 매수 가격은 오늘 조금 좀 올라서 많이 올랐죠. 없는데, 그래도 한 23,000원 정도 때는 좀 이때 관점에서 좀 매수를 해봐도 좀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목표가는 한 27,000원 정도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한 28,000원 정도 좀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15% 정도의 목표가를 지금 제시를 하신 것 같아요. MC넥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더 볼까요? 어떤 종목 네. 내일 보면 좋을까요? 좀 타이트하게 좀 올라갈 만한 친구인데, EM텍을 좀 말씀을 EM텍이요? 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사 굉장히 좀 많이 우여곡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용을 아실 수도 있겠지만 주주들과 이제 대주주랑의 좀 약간 싸움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많이 살아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피커 만드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신성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자동차 쪽 차량용 들어가고 있는 부분과 BA 사업부 그리고 블루투스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발빠르게 좀 움직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단기적인 흐름도 굉장히 좀 좋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눌림목을 줬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1,000원 정도대에서 좀 매수해봐도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16,000원 이상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실적이 강하게 좀 올라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며칠 그렇다면 눌림목이 나와주거나 할 때 분할 매수 관점을 11,000원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EM텍 들어봤고요. 한 종목 더 가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한국화장품 말씀드리고자 네네. 합니다. 사실 사드에 대한 내용은 이 회사의 한번 재무제표, HTS 보시면 재무제표를 쉽게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보시면, 이 회사가 왜 화장품 주식이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작년에는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요. 지금 기간 흐름이 조금 집중을 해봐도 될 가능성이, 기간이 들어간 가격대가 한 11,000원 정도 때 굉장히 강하게 올렸습니다.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이 다 올려놓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단기적인 타이틀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격대 같은 경우는 매수가 한 13,700원 정도에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가격은 목표 가격은 한 18,000원대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국화장품 들어봤고요. W게임즈를 오늘의 마지막 종목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네.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 말고, 이 회사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셜 카지노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스트 오브 포커, 그러니까 고포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옛날에 한 게임, 에서 진행을 했었던 것처럼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는 슬롯 머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조금은 문화가 조금 다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W 카지노라는 본업 게임이 있고, 작년 하반기 11월 달에 새로 나온 테이크 5 슬롯이라는 신작 게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성장률이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도 제가 순위를 잠깐 보고 왔는데 iOS 애플 게임 기준으로 한 51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적도 그리고 원빌드로 디스카운트 받았었던 요인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W게임즈 종목까지 4종목 내일 한번 장에서 지켜보자라고 전략들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와 함께 종목 이야기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미세먼지의 양도 적고요. 날씨도 화창하다고 하니까 한 번씩들 나가셔서 봄 내음 맡아보시고 봄꽃들 지금 피고 있다고 하는데 구경도 해보시면서 기분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